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펀한 옷공장 우리 또 오늘 완전 분위기를 새롭게 해서 지금 촬영 장소를 바꿨습니다. 완전 새로운 분위기인데요. 넓고 좋아요. 뭐 보시는 분들도 좋겠죠. 저희가 되게 오래간만에 촬영을 하는데 뭐 그 전에 저희 촬영했던 이 찍어놨던 분량들이 좀 있어서 그것들 저희 이제 찬찬히 내보냈고 요번에 또 새롭게 따끈따끈한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따끈따끈한 너무 뜨거운 거 아니에요? 네, 요청하신 급하게 또 요청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네. 옛날부터 좀 많이 좀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요거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좀 이 라인은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이드를 잡아드리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포트폴리오 작성입니다. 네. 이 디자이너 또는 패션 쪽에서는 포트폴리오라고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하고 싶어라는,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이 포트폴리오예요. 네. 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배우고 나올 때까지 배우고 네. 그리고 취업할 때도 당연히 필요한 건데 언제 쓸지 모르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약하죠. 약한 스트레스 네. 많이 받죠. 네.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준비는 많이 했으나 결과는 좋지 않고 그렇죠. 방법도 모르고. 네. 네. 그런 게 포트폴리오예요. 자, 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시는 분이 대부분은 디자이너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죠. 근데 이 포트폴리오가 꼭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쓸 수 있는 분야가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고 첫 번째로 흔히 디자이너들이 작성을 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스마켓님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타이틀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제 요거 저희, 원칙, 예, 콘서트 때 네, 했던 저희 거죠? 예. 오프라인 콘서트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잘 작성된 이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시각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얘가 저희 방송할 때는 뭐 일부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또 일부를 보실 수 있어요. 전체는 언제 볼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저희가 상담을 한 후에 다 까드릴 수, 다 알려드리는, 전문 용어인데 네, 다 알려드릴 수 있는 역시. 그런 부분입니다. 펀하네요. 까드려요. 네. 네. 막 퍼주기 막 이런 거. 네, 양파예요. 네. 죄송해요.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건 바나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있어요. 저희 이제 또 너무 자료가 공개되고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이 정보에 대한 본인의 노력과 뭐 의지 전혀 없이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제 그 정보의 수준을 좀 그 관리를 하려고 관리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가이드는 드리지만 좀 세부적인 심화된 내용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자. 고민도 사실 오랫동안 하신 거고 그죠? 네. 뭐 지인들을 통해서나 네. 본인의 우리들의 어떤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한 거 해서 정리하고 그게 더 온만큼 정리한 거를 또 이렇게 자료화를 만든다는 그럼요. 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나눠주자는 의지로 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그냥 대강 다른 데다 쓰시면 다 퍼가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다 퍼가면은 네. 다 들켜요. 되게 그러니까. 이 면접 보시는 분들이나 이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맞아요. 노출이 되죠. 네. 이게 저기 정규로 저기 뽑지 않아도요. 우편물로 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회사 그냥 맞아요. 주소 알면은 네. 담당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 담당자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사실 그런 포트폴리오도 많이 쌓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는 모르겠지라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알고 계실 수 있으니 웬만한 거는 그 본인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드는 게 바로 이 본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죠. 자, 네. 이제 우리 미스마켓님이 이제 네. 원칙 가이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가지 네.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자, 보통 이제 제일 기본 중에 기본 내가 취업이니까 어디를 가고 싶다 어느 브랜드를 가고 싶다는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어떤 분이 저는 이제 계속 한 10년 넘게 면접을 되게 많이 해왔는데 이 브랜드라고 겉표지는 써있는데 내용이 그 브랜드 아닌 경우가 다른 되게 브랜드야. 많아요. 네. 우리 이력서 보면 네, 옛날 급하게 자기소개서 준비하신 보면 분들. 자기소개서 보면 네. 뭐 어디를 꼭 이 회사에 네.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네, 네. 근데 쓰고 앞에는 그렇게 써 네. 제목은 그 네. 뒤에 가 보면 뭐 지원 회사 아니 B 회사는 네, 어쩌고 네.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네, 있어요. 네, 네. 이제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여기 안에서 대부분 굉장히 넓게 디자인도 하고 디테일도 구분하시는데 조금 더 포커싱을 좁혀시는 게 훨씬 더 뽑힐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남성복이면 포멀웨어가 있고 거기 시티웨어라는 예전 약간의 캐주얼웨어도 그쵸.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약간 스포티브하게 즐길 수 있는 레저웨어도 있고요. 그 안에 이너웨어도 있고 그리고 그걸 각각 이렇게 아이템별로 보면 탑, 바텀, 뭐 아우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영역이 나눠지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같은 남성복의 시티웨어인데 시티웨어에서도 어느 브랜드는 아우터가 되게 강한 데가 있고 그렇죠. 어느 네. 브랜드는 스웨터가 강한 브랜드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자기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보고 고민하고 노출을 좀 많이 스스로 시켜서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된 다음에 그 브랜드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뭐 어느 브랜드를 제발 정하시고 네, 제발. 제발 정하시고 그 브랜드 안에서도 좁혀서 네. 요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 좁힐지는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좁혀서 디자인. 노력하셔야 되는데 네. 포트폴리오가 공짜로 얻어지는 경우는 진짜 네.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거에 재능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뽑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능성을 네, 보는 거잖아요. 네.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네. 이 친구가 우리 브랜드에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 있느냐를 가늠해 보는데 맞아요. 전혀 그거에 가당치 않은 이상한 다른 옷을 그 음. 포트폴리오가 나쁘지 가당치 않은데 네. 우리 브랜드랑은 네. 어쩌다도 안 할 때가 있으면 그건 참 되게 애매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일부 이제 여성복의 경우에 제가 조금 더 하이엔드 브랜드로 간다. 네. 그러면 좀 더 고급스러운 실루엣이나 그다음에 그런 디자인을 좀 하시는데 내가 하이엔드가 아니고 SPA로 가는데 그렇게 제안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있죠, 그러니까. 네.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막 비즈 막 이런 거 네. 고가의 비즈 뭐 네. 세킨 비즈 이런 얘기하니까 거 갑자기 세킨 같은 거 네, 하고 네. 어제 제가 상담한 어떤 분이 네. 굉장히 이 위에는 이 비지도 하고 굉장히 그 엘레강스하고 페미닌한 그런 룩으로 이제 그 맞춰갖고 왔는데 밑에는 스포티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디다스. 이거를 좋지 요즘 그런 것도 이거 많이. 좋은데 이게 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심사를 하고 인터뷰해야 될 입장에서 이거 오케이 하겠냐. 어렵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라인은 좀 맞춰갖고 오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위에를 가던 아래를 가던 조금 좀 조절을 하셔라.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맞아요. 숨은 것들이 예, 있어요. 아무튼 예. 좀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네, 맞아요. 자기가 어디 지원하는지를 알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는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정해라. 응. 일관성 있게 응. 집중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 되게 많이 목표가 하죠. 분명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생산이라는 것도 판매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 거고 음.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는 것도 내가 누군가의 포트폴리오는 비주얼이잖아요. 그렇죠. 보여주는 거고 그거 보여주는 거 한마디로 내가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되면 그거에 명확한 롤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브랜드 갈 곳을 선정한 후에 요게 이제 주제가 주어져요. 회사 같은 경우는 제 브랜드 런칭을 할 거냐 아니면 요 회사를 좀 보완하는 디자인으로 갈 거냐. 맞아요. 근데 여기 약간 포커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완하는 디자인은 경쟁 브랜드를 굉장히 집중 있게 조사하셔야 돼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네. 꼭 잘 들으세요. 근데 경쟁 브랜드 찾는 법은 제가 옛날에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쵸. 어디 가서 찾냐. 음. 백화점에 가서 찾으셔야죠. 네네. 자기 옆에 있는 MD, 매장을 네. 찾으시면서 조언이 있어요. 조언이. 조닝에 조닝에 맞춰서. 맞춰서 찾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 브랜드를 찾아서 경쟁 브랜드를 많이 이제 판다 그러죠. 리서치를 많이 네. 파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고 신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뜨는 시장에 대한 통찰력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건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네. 우리 패션 트렌드를 분석하는 법을 네.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뜨는 시장에 대한 브랜드, 작은 브랜드도 괜찮고요. 뭐 큰 뭐 이런 럭셔리 같은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거를 이제 나머지를 맞춰주셔야 돼요.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이런 브랜드의 가치 대비 가격에 맞춰서 팔 수 있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신규 브랜드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규 브랜드가 자칫 잘못하면 뭐냐면 헤리티지나 브랜딩에 대한 히스토리가 없으면 신규는 하기 쉽지 않아요. 네. 이게 되게 올드한 개념 같지만 네. 되게 포인트예요. 이게 네. 있어야 포인트죠. 이게 있어야 네.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누구다가 되게 명확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은 되게 섹시하고요. 내일은 되게 로맨틱해요. 이거 안 돼요. 이게 되게 그 원칙이 없으면 이야기를 풀어가지 네. 못하는 것처럼 한 가지 그 중심되는 메인스트림에서 그쵸. 벗어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말한 뭔가를 정하라는 거는 내 목표를 정하는 거랑 이 디자인에 있어서 메인스트림을 정하는 거랑 다 같은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시면 돼요. 이력서랑 되게 비슷한데 되게 쉬운데 포트폴리오 정하고 네. 이렇게 정하는 게 되게 어렵고요. 포트폴리오는 내가 정한 무드에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작성이 되는데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뭘 잘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는 거. 내가 이게 이쁘다 이런 게 아니고 난 참 뭐 분석을 잘해요. 그러면 분석 페이지를 좀 늘리시고 난 참 드로잉을 잘해요. 그러면 드로잉 페이지를 늘리시고 나는 참 뭐 이렇게 약간 소재나 이런 걸 잘해요. 그러면 그런 쪽에 대한 소재 것들을 페이지를 좀 조금 더 늘리시고 늘리시고. 예. 나는 아이템 중에서 바지를 잘 그려요. 그러면 바지 디테일을 좀 상세하게 그리시고 그런 식으로 내가 중요한 뭘 건 잘하냐. 다 얘기해 주시는데 네. 지금. 여기서 보완하실 그 이제 정말 중요한 이제 원칙을 말씀을 해주셨고 네. 내가 이거 잘하지만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약한 그럼요. 부분인데 네. 요거에 대한 보완점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분명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완벽하면 본인이 정말 다 준비하시는 게 좋지만 또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러면 옆에 그 전문가 또는 그 다른 부분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요즘 저는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별도로 도움을 컨설팅 개념으로 해서 도움을 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트폴리오만 하는 그 컨설팅 하시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네네. 그 개인으로 해서 그룹 과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취업에 관련된 것만 하시기 때문에 포인트를 찍어주시는 분들이 좀 이유가 있어요. 케이스마다 사람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한번 누가 봐주면 좋긴 한 것 같아요. 네. 받아보는 게 네. 좋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자기 거가 하돼서 연습을 하면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원칙을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과정은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시장 조사하고 여기가 뭐가 좋다 나쁘다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무드보드 만들고 거기에 맞춰 드로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성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넣은 건 인테리어 광고 VMD였어요. 요즘에는 오프라인도 많이 팔지만 온라인도 많이 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옷은 과연 어떻게 팔아야 되는가를 고민을 한 사람한테 여기는 알파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은 그거에 굉장히 많이 알파 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네. 그리고 순서는 바꾸셔도 돼요. 내가 난 이 옷을 이렇게 팔고 싶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디자인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순서는 내 마음대로 편집이잖아요. 포트폴리오는. 내 거니까. 네, 내 거니까. 네. 이 순서에 맞게는 안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이 정도 돼요. 자, 네. 지금은 저희가 취업용 포트폴리오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취업용 포트폴리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또는 이 회사에 내가 정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경향 또는 판매, 스타일,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줘야 봐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별도의 포트폴리오도 또 있어요. 뭐 개인적인 이력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내 개인적인 레이블을 가지고 가는 맞아요. 디자이너야.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디자인했어 라고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도 별도로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오늘은 이런 내용보다는 취업용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요. 얘는 이제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이런 뽑아본 내용이에요. 거예요. 예. H&M과 질센더가 이제 조인해서 콜라보를 한 거에 대한 포트폴리오인데요. H&M이라는 브랜드와 질센더라는 브랜드 두 개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H&M은 패스트 패션의 스타일리시한 그렇지만 가격이 저렴한 SPA 브랜드고 질센더라는 브랜드는 미니멀리즘의 브랜드 대표적인 브랜드죠. 대표적인 브랜드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접목을 한 거예요. 이게 분석이고요. 이게 그러면 H&M이 가져가야 될 거, H&M에서 팔 거거든요. 그러니까 H&M이 가져가야 될 건 패션과 가격이고요. 네. 질센터가 가져가야 될 것은 거기에 맞는 소재의 느낌에 맞는 구축적인 디자인에 대한 실루엣이죠. 그렇죠. 네, 요 두 개가 이제 헤리티지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요걸 보고 이제 콜라보라고도 하고 보완이라고도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은 그 블랙 앤 화이트에 대한 모노는 유지한 채 네. 원포인트 컬러나 다른 것들을 표현해 주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분이 무드보드를 만들었는데 무드보드를 만들고 이제 입체감 있게 정리를 했어요. 어디서 영감을 얻는지.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제 제품 디자인의 도식화를 그린 거죠. 네. H&M에 맞게 좀 더 연령대를 내려가지고 네. 질센더에서 쓸 수 있는 디자인을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여기가 지금 소재가 보이진 않지만 아마도 얘는 질센더에서 쓰는 소재는 아니지만 질센더랑 비슷한 이렇게 보통 느낌의 많이 하시죠. 디자인이 됐을 거예요. 네. 네. 질센터의 특징이 네. 뭐 패턴물이 많거나 네. 러플이나 이런 엘레강스한 그런 거 거의 다 없죠. 없애고 네. 모던한 라인의 실루엣에 맞아요. 네. 그리고 원포인트로 그냥 기능이 하나 정도 이렇게 눈에 훅 쑥 들어오는 네. 그래서 고급스러웠던 네. 그런 이미지를 맞아요. 이제 네. 형상화해서 만들었을 거고 음. 더군다나 H&M의 질센더라는 콜라보에 택이 붙으면서 아마 가격을 조금 더 지불하겠다는 그렇죠. 의지도 네. 분명히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질센더가 가지는 이런 미니멀하고 구축적인 패턴의 지식이 H&M에 갔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SPA 중에서도 네. 또뭐 H&M이 가지고 있는 네. 그 포지셔닝이 나쁘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네. H&M이 그 가격대에 자라보다는 좀 가격대가 낮지만 그거에 비해서 소재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라보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기능적인 면이 네. 훨씬 더 나아요. H&M이 더 이제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는 근데 편이긴 남성복 한데. 쪽이 더 낫긴 한 것 맞아요. 같아요. 네. H&M 같은 경우는 남성복에서 그 스판을 기성복 맞이의 스판류를 되게 일찍 도입을 했는데 아마 자라는 마시모에서 그 윗라인에서 시작했던 것 같고요. 네. 그게 좀 내려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라까지 내려온 건데 H&M은 더 일찍 시작해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슬랑크 옷을 사줄 때 H&M 거를 사줬었어요. 스판이 H&M이 좀 더 편하지 않아요? 네. 혹시? 편하고 소재를 그 소재를 네.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자라가 그 인견을 자라가 잘 잘하지 않아. 자라가 잘 쓰는 자라가 잘 쓰는 소재가 레이온 있어요. 계열의 소재가 네, 있어요. 맞아요. 그 네. 소재를 잘 쓴다면 네. H&M은 폴리스판 네, 소재를 되게 잘 폴리를 써요. 소재를 잘 써요. 그래서 자라는 거기에- 코튼 베이스. 네. 그거 베이스가 달라요. 네. 브랜드의 성격이. 맞아요. 그 부분을 조금 잘 인식하면 질센더랑은 되게 잘 맞을 잘 수 맞죠. 있는 네. 거죠. 너무 후들거리고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처럼 이제 그 서로 각자의 브랜드 특성을 본인이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예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왜냐면 기업의 얘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케이스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COS라는 브랜드도 똑같이 질센더처럼 좀 구축적인 브랜드인데 거기는 소재가 좋은 개념을 넣어서 하는 네. 브랜드예요. 근데 이제 매번 가다 보면 색이 좀 독특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 소재는 좋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평소에 입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좀 너무 똑 떨어지게 안 입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 상태에서 패턴을 좀 넣어보고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요 거기는 포트폴리오. 플러스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 다른 하나의 브랜드는 하우스 오브 펄샤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는 영국 브랜드예요. 이 영국이
그런 걸 잘해요. 잔잔한 패턴들. 그다음에 영국이 약간 리버티. 예. 유명한. 그리고 일본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기모노. 왜냐면 그들이 약간 실크로드나 차나 뭐 이런 그 동양적인 비슷하다. 느낌을 네네네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차이나 본 차이나 뭐 이런 음,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쪽 그런 중국 쪽 그런 패턴류를 되게 좋아해요. 영국은 네. 뭐 워낙에 여러 나라를 지배했었기 예. 때문에 인도부터 맞아요. 그런 예. 동양적인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는 데다가 예. 문화 자체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뭐 음. 히피부터 해가지고 워낙 강약 클래식까지 최고의 클래식도 그 안에 있고 최고의 히피도 그 안에 있다고 보잖아요. 근데 요 포트폴리오를 좋게 본 이유는 하나는 이제 그 매장에 자기가 직접 가서 매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 상태의 컨셉은 마음에 들지만 나는 이 부분의 패턴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패턴을 붙이고 나서 그 패턴으로 가능한 디자인을 제안한 거 이런 것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좋은 아이디어인 네.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브랜드를 만든다거나 꼭 네. 취업이 아니더라도 그 장점과 장점을 접목해서 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그런 아이디어는 추후에도 어디에다도 접목할 수 있는 종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럼 여기 오기 위해서 바로 전에 내 현장에 가봤구나라는 느낌도 좀 어. 있고요. 장점이 되죠. 네. 얘는 플러스 일단 네. 들어가죠. 우리 제가 너무 또 꿀팁을 드리나요? 아니요. 네. 옛날에 그 저희 면접 볼 때 그러니까 네. 보통 취업하고 면접 볼 때 그런 이제 특히나 이런 그 의류 패션 쪽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매장에는 가보셨나요? 네, 이러면 그거 그거 네, 못 물어보지. 네, 가봤어요. 그런데 네. 가서 뭘 봤나요? 물어보면 음. 대부분 다 답을 못 하거든요. 뭐 가긴 갔겠죠. 갔다고 네. 얘기했으니까. 근데 가서 왜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서 가서 봤어 그냥. 가서 봤으면 네, 얻어오는 게 있어야지. 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친구들이 내가 캐치하지 못한 거를 그 친구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캐치해서 얘기해 준 거를 들은 거를 플러스를 줬어요. 그쵸. 네네네. 근데 그래야 맞아요. 되는데 갔는데 그냥 가기만 하고 얻은 게 없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아니 몸은 네. 갖고 얘기는 저기 네. 패션 비즈 이런 데서 나오는 네, 이야기를 얘기를, 슬슬 네. 얘기하면은 그건 의미가 안 없는 간 거지. 거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진영에서 본 얘기 그대로 하시면 네, 네. 안 돼요. 왜냐면 그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진부한 얘기보다는 회사로 다 그날의 옵니다. 에피소드 중심으로. 네.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네. 본인이 현장에서 느낀 거를 그대로 정리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매장 또는 현장에는 꼭 반드시 가보시라고. 방문하시는 걸로. 어. 네. 네. 그리하여 그리하여 이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장점을 되게 부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처음과 끝은 사실 포트폴리오는 드로잉이에요. 네, 앞에 뭐 어쩌고저쩌고 뒤에 뭐 어쩌고저쩌고 보다는 그냥 넘기다가 그림 예쁘면 와, 얘 좀 보여줘야 됩니다. 예, 잘 그리는가 보다 그렇게 되는데 잘 그리는 게 이렇게 뭘 잘 그려요 이것도 또 파고 들어가면 깊죠. 네, 그래서 자기만의 장점인데요. 이 사람은 실루엣을 잘 잡는구나. 이렇게 쓱쓱 그렸는데도 딱 포인트 위에만 딱 주거나 밑에만 딱 주는 뭐 그런 실루엣을 잘 잡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자연스러운 컬러를 잘 내시는 분이 있어요. 예, 두 번째 그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디테일하게 묘사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소재나 아니면 그런 그래픽 같은 거를 좀 잘 그려서 주면 좋고요. 전반적으로 스타일링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난 이것도 다 못한다. 난 도시카를 잘 그려. 그러면 도시카를 깔끔하게 어레인지해서 가져가시든가. 그래서 거기다가 소재를 좀 붙여서 좀 함께 네. 좀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입체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맞아요. 예. 거기다가 컬러 스와치도 좀 붙이고 네. 일러스트가 조금 부족하다고 싶으면 정말 일러스트 하나 대표적인 거 하나 하고 도시카 붙이고 네. 도시카를 쭈르륵 하고 그 위에다 소재랑 컬러를 이렇게 잘 섞으면 그러면 이제 좀- 얘기해요. 아이 그래 우리 그림 보고 뽑는 거 아니고 응. 창의적 보고 뽑는 거지. 그래 그림 얘는 때문에 감이 오라는 있잖아요. 얘 괜찮지 않아?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넘기면서 얘는 뭐 하나 쓸 데가 없어 이러면 그러니까 하나라도 포인트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럼요. 거죠?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네.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튼 뭐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걸 일단 잘하는 걸 잘 보여줘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딱 정리를 잘하던가 음. 어떤 컨셉형 정리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묶여서 한 느낌으로 보이는 컨셉형 정리를 잘하던가 아니면 컬러별 정리 하나의 모노톤인데 여러 개를 묶었는데 같은 느낌이 되던가 아니면 딱 그냥 컬러 배색의 정리 그러니까 배색이 잘 돼 있던가 뭐 그런 정리를 좀 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남이 보기 깔끔하게. 이게 그 네. 요게 이제 정리가 잘 된 예죠. 네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얘는 그 보여드리는 컨셉을 잘한 거. 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야. 제일 마지막으로 정리를 이제 잘 붙는 해서. 느낌이에요 이게. 어. 이분이 아, 그렇지. 네, 붙는 이분이 느낌이에요. 붙는 느낌이에요. 네. 됐구나. 네. 이런 요 포트폴리오는 정도면 된다는 거죠? 요 정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붙는 느낌을 제가 붙여드린 거거든요. 자, 이게 네. 포트폴리오를 만들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작성하는 분의 네. 이 성향, 그다음에 뭐 얼굴, 자기가 평소에 입는 옷 이런 것들이 표현이 은연중에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 페이지의 배열이 네. 네. 그래서- 달라져도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보면서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어. 네, 되게 뜬금없다고 왜 생각할 수 비트코인이야? 있지만 비트코인이 약간 블록체인의 느낌이잖아요. 블록체인에서 온 거잖아요. 네, 사실 디자인도 블록체인과 같아요. 내가 첫 단계 어렸을 때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선 연습을 해요. 드로잉 연습을 하고 그쵸. 다 같이 이제 학점을 맞고 두 번째 이제 칼라링학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경영 수업이나 이런 수업을 하고 또 한 번을 맞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떤 게 검사를 맡으면 싹 버리지 마시고 잘 정리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를 잘 모아 놓으셔야 돼요. 언젠가 내가 이것들이 취업할 때 되게 필요하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잡지도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뭐 시대사 이런 것도 보면 시대사 안에서도 컬러도 있고 스타일도 있고 루킹도 있고 그때 표현했던 포스터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우리 디자이너들 복식사? 네. 디자이너들별로도 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모았던 기억이 네. 있거든요. 파일 하나를 만들어서 그 네. 책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잡지를 잘라서 네. 디자이너별로 이렇게 쭉 해서 네. 포트폴리오는 아니지만 나 스스로 그게 좋아서 만들었었던 스크랩하는 것들이 예, 이제 그런 지식들이 탄탄하게 블록체인처럼 어. 딱 블로킹 된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분류를 좀 잘 네. 해놓으란 말씀이신 네. 거죠. 이게 학교 다닐 때 네. 그 이런 과제들이 음. 그 당시에는 되게 쓸데없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예, 걸 많이 이거 도대체 하면서. 왜 시키는 예. 거야? 막 이런 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하나라도 음. 허투루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내가 이 탑으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블럭들이야. 블럭들이라고. 그래서 이걸 예. 잘 쌓아야 나중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인지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딱 보면 아까도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A, B, C, D 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일관성 없이 네, 이분은 뭐 그림은 친구가 그려주고 분석은 오빠가 해주고 네. 그래서 폰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느낌이라든가 문장을 보면 이 사람이 일관성이 있다 없다도 알거든요. 그쵸. 그래서 면접관이 사실은 한두 명한테 당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알아요. 예, 심지어 일러스트를 그 사람이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까지도 다 알아요. 네. 그냥 얼굴이 안 비슷해서? 얼굴이 비슷해요. 네. 그리고 아. 자기만의 진정성을 가지고 차분히 목표를 세워서 준비를 하시면 사실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노력을 진짜 잠도 안 자면서 해야 돼요. 직장에 가도 잠도 안 자면서 노력해요. 근데 직장은 7시, 6시까지고 그 뒤는 제 삶이잖아요. 그런 거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항상 마음에 담겨놓고 내가 디자이너라는 사실 잊지 말고 디자이너는 늘 인풋을 네.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무엇을 보면 네. 같이 이제 연상하고 작곡가도 자다 일어나도 말고 자기한테 문자 보내잖아요. 네. 맞아. 네. 허밍으로 녹음해서도 보내고 요새 기계가 좋아졌지만 예. 요새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잠자고 싶어도 그림을 몇 개 이렇게 보고 하루에 디자이너는 제가 디자이너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루에 네가 100개 정도는 스크랩을 할 수 있느냐. 그 스크랩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오늘 내가 네. 100개의 사진이 모두 다 하나의 컨셉이지 않거든요. 어떤 거는 보면 조금 더 뭐 클래식할 수도 있고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좀 뭐 빈티지하거나
어떤 거는 되게 뭐 러블리하거나 포멀하거나 여러 가지 그 무드에 맞는 키워드에 있고 아니면 무드별로도 나눌 수 있지만 복종으로도 나눌 수 있고 남성 여성의 그런 걸로도 나눌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 스크랩한 사진을 어떻게 폴더를 정리하겠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포트폴리오 할 시간 많이 안 주거든요, 사실. 뭐 뜨면은 일주일 내가 줄까 말까 일주일도 거의 못 평소에 준비가 없으면 회사 안 됩니다 차이. 이거는. 그러면 그때 꺼내서 바로 이거를 작업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사진들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잖아요. 맞아요. 뭔가 있어야 올리는데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림이 모든 게 뭐 키워딩이 잘 됐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사진이 없어. 근데 사진을 하루에 내가 원하는 사진의 키워드를 못 찾을 확률도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랬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뭐 출퇴근이라든가 아니면 밥 먹고 나서 저녁에라든가 해서 사진을 그렇게 보면서 스크랩도 하고 하면서 매일 내가 조금씩 그런 것들을 통해서 디자이너는 성장한다고 아셔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인풋이 100개면 아웃풋이 하나 두 개 나오기도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그날 100개 버릴 때도 많고요. 그럼요. 좋은 생각이 맨날 나오나. 네. 아무튼 그리하여 요런 이 음.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할 때 일관성 있게 네. 페이지가 다르지 않게 그럼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진정성 있게 본인이 다 맞아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어디서 퍼온다든가 남이 그린 거는 진짜 알아요. 그리고 한일 합격이 되더라도 취소가 돼요. 그쵸. 네, 다니다가도 자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부정 합격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어느 회사건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 안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나만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번 한번 부정이고 난 들어가면 잘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면 바늘만 훔쳤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장발장인데. 네? 장발장인데. 네.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 네. 본인이 본인 힘으로 열심히 작성을 하셔야 된다. 네. 자,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반드시 있는데 네. 이게 본인이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를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미리 한번 그 상의를 하고 가이드도 좀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보는 관점이 인터뷰 또는 취업, 면접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케이스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꼭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필요하면 그런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제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회사에 뽑힐 수 없는 케이스였대요. 네, 왜냐면 그때 약간 초가집 머리라 그런지 머리를 쇼커트로 되게 짧게 하고요. 되게 이제 말랐었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약간 지방대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쟤를 뽑자 말자를 심사위원단이 되게 오래 얘기하셨대요. 근데 저 뽑으신 분이 포트폴리오가 괜찮은데 왜 안 뽑냐 그래가지고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말이 필요 없고 면접이 필요 없는 가장 큰 키워드예요. 그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진짜 잘 만드셔야 돼요. 예. 잘 만드세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 취업용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포트폴리오는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작성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VMD도 있을 수 있고 디자이너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테크니션들한테도 필요한 포트폴리오가 분명히 소재 디자이너도 따로 뽑기도 있죠, 하고 있죠. 칼라 디자이너도 칼라리스트도 칼라를- 뽑으니까 네. 신료복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 소재를 좀 더 부각하거나 컬러를 더 부각하는 쪽으로 네. 자기가 취업하고자 해서 결정한 데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만 작성을 하시냐? 아닙니다. 그 요즘 다 물어봐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나요가 가장 많은 질문이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되는 분야가 어디인가요? 또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MD가 하고 싶은데 MD도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야 해야죠. 되나요? 라고 네. 이제 물어보시죠. 음. 있으면 당연히 가산점이 있죠. 당연히 그럼요. 플러스가 되고. 네. 근데 MD에 관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드냐? 이게 알려주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MD는 포트폴리오로 면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엔. 근데 그거를 만들어서 내 본인이 이렇게 해서 이 상품 구성과 상품 기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제안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이 있으면 그분은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많이 높아요. 토익 뭐 몇 점 더, 아니면 뭐 대외 활동 몇 개 더, 이것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런 비주얼적인 자료. 그렇다고 해서 그림 그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MD에 관해서는. 그건 파워포인트랑 그런 분석 자료,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방향이 있어야 네. 돼, 방향이. 그래서 그거를 좀 심도 분석에도 있게. 사실 감성이 있어요. 그럼요. 네. 아니 상품기획 네. MD랑 MD도 이제 분야가 MD 도 감성이 다르니까 있어요. 상품기획 네. MD가 있고 영업 MD가 있고 또 VMD 쪽으로 하는 MD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좀 영역에 따라 다르니까 자기가 정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어느 브랜드에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냐에 따라서 MD의 그 포트폴리오도 정해진다고 그럼 생각하면 네네. 될 것 그래서 같아요. MD는 보통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없는 게 맞고요. 여태까지도 그렇게 안 봤지만 MD도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본인한테 정말 플러스 플러스 요인이 되는 되죠.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이제 그렇게 마인드를 잡으셨으면 이제는 실천하셔서 네. 만드시면 돼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본인이 일관성 있게 본인이. 작성을 하셔야 네. 된다는 거. 그리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이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안 좋은 버릇인데 자기 옷을 자기가 만들지 않고 샘플실에 맡기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어났잖아요. 많습니다. 나는 그렇듯이 그런 데를 안 다녀서 잘 네, 몰라요. 자기 디자인을 자기가 그리지 않고 어. 또 남이 그려달라고 또 올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취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취직 후에 버티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자기 인생은 죄송해요.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아, 내가 살아야 한다는 네, 거예요. 네. 그치 살아야지. 네. 드로잉도 오늘 너 디자인 10개라 그러는데 10개 못 그리고 가면 진짜 하루하루 되게 창피하거든요. 아니, 오늘 10개인데 네. 내일도 10개 그리려면 내일은 20개 그려야 되거든요. 네. 집에 못 가죠. 못 가죠. 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오늘 걷지 않으면 네. 내일은 달려야 된다는. 달려야 네. 그래서 뭔가 취업을 목적으로 어디만 가겠다고 이런 것보다는 인생을 좀 길게 생각해서 맞아요. 무엇이 될 것인가. 긴 호흡으로 좀 더 길게 긴 시선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새 저는 진짜 불만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눈앞에 불만 끄려고 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남의 거 갖다 짜깁기 하고 뭐 이런 거 평소에 사진을 보고 스크랩하고 그런 자료 정리도 안 하는 친구들 참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좋은 케이스는 있으니까 남의 걸 보는 건 전 중요한데 그쵸? 보기만 해, 중요하죠. 보기만. 보기하고 보기, 판단을 하면 돼. 그거를 네. 내 걸로 가져다가 소화시키면 되지. A, B, C, 네. D 중에 D를 써버리면 안 되고 소화시켜서 그렇죠. 재탄생은 네. 괜찮지만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거를 그렇죠. 얘기를 해주고 싶은 네, 거예요. 맞아요. 네. 자, 해드릴 말씀도 많고 저희가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더 많은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저희 방송 자료나 이런 것들 또는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이 의도치 않게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저희 정말 이제 좋은 의지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던 이런 내용들이 생각지 않게 다른 곳으로 많이 잘못 퍼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은연중에 할 거 안 할 거 다 말씀드리긴 하지만 네. 또 기다만 들으시면 행간에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지만 이 포트폴리오만큼은 저희가 굉장히 개인적인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더 원하는 부분이 있거나 저희한테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따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새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네. 상태가 안 좋으시다면서요? 아 오늘은 조금 안 좋은. 네, 고생하셨어요. 보라님. 다들 네. 힘든 좀 며칠을 좀 보내신 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어제 또 제가 몇 분 많은 팀들 상담을 했는데 이분들은 되게 해맑아요. 해맑 4학년 이제 졸업반가 있는데 해맑긴 되게 해맑더라고요. 상큼하던가요? 상큼은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이 없긴 했어요. 말구나. 네, 맑은 분들, 네. 네, 마인드는 맑게, 맑은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만 목표는 가지면서 그렇게 본인의 미래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자, 우리 이거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안녕.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